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예. 채널 고정.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증언이라는 얘기로 13번째 정원이 궁금하시죠? 13번의 방이 아니고요? 네. 궁금하시면 1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14일에 금요일도 있고 네. 네. 18이 아니고 13일에. 자, 이제 광고 나갔고요. 저희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연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사고 싶어 이리저리 보던 중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책이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쓴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윤지호 씨는 자신이 먼저 언니에게 손 내밀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또 다른 장자연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훗날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은 자신을 위해 13번째 증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윤지훈 씨는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방송에 나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지호 씨는 에세이북을 내며 저같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규명하고자 쓴 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장자연 씨의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쓴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소속사 사장에 거절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장자연 씨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지만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윤지호 씨가 주장하는 또 다른 장자연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또 자살해서 죽는 사람과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실과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맞겠죠. 질문을 하시면서 뭐 또 던지라 그러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질문은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네. 라는 거에 대해서 내 답변이 네네. 그렇게 두 사람 차이가 있다. 누구나 다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네. 뭐 윤지호 씨나 장자연 씨나 다 똑같이 직면했죠. 네.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사람은 소속사 사장에 거절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윤지호 씨는 그때 술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네요. 갔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을 하면 가야지. 뭐 몰래 카메라로 봐요. 맞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갔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여기 왔어. 내가 몸 파는 여자도 아닌데 왜 소속사 사장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갔냐. 나 여기 소속 안 할래. 라고 나간 사람은 윤지호였고. 네. 뭐 그럴 때 너 위약금 물어.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위약금을 준 거고. 네. 장자연 씨는 나도 빠질래. 그런데 너 위약금 물어. 우리 집 돈 없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될 때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노예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한 거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었어. 혹시 내가 열심히 잘하면 이 노예에서 나를 공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경우가 이제 윤지호 씨와 장자연 씨의 차이가 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러면 이 장자연 씨가 잘못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윤지호 씨는 사실 지금 장자연 씨를 위해서나 또는 불합리한 그 연예 소속자든 이런 또는 이 나라의 언론사든 조금이라도 돈 있다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했던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정치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경우에 이제 장자연 씨가 만일 본인이 자살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장자연 씨가 자살을 했느냐, 누군가가 장자연 씨를 싹 처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참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살을 뭐 해가지고 한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특히 윤지호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장자연 씨가 쓴 내용은 유서가 아니다. 본인이 진짜 이거를 폭로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본인이 당한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 나 이거 폭로할 거야 라고 하는 용도로 만든 문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살한 거로 나오고 그게 유서 것처럼 됐을 때, 이 경우 이 나라는 진짜 죽어도 죽은 건지 살아도 산 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윤지호 씨는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비슷한 게 윤지호 씨도 얼마 전에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 집에 누가 막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럼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좀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연락이 한 20시간이 안 돼가지고. 완전뿐만 아니라 경찰이 네. 그랬다며. 너처럼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이 토막살인 내기도 힘들었어. 죽을 염려가 없다. 라고 했대요. 누가, 윤지호 누가? 씨가. 윤지호 씨한테 경찰이 그랬대요. 윤지호 씨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 잘 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왜 그 그래. 소리를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것도 혹시 남양 우유 먹고 키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씨, 그때 남양 우유 먹고. 아니에요. 서울 탁주 먹었어. 서울 탁주야? 예. 집에 갈 때 탁주 한잔 먹고 가야 돼. 그렇죠. 우리 그러면 또 그냥 장수하는 사람들 다 그 먹고 그 장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에이, 진짜. 우리 장수 막걸리 먹어야 돼. 그럼 지정신이 아니라니까.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자연 씨뿐만 아니고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배우 세 분이 유서 없이 또 자살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진짜. 사건 그 기획사에 그러니까 관련된 윤지호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보도가 되긴 또 했어요.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한 분도 자살로 추정되는. 이제 알겠죠. 죄송한데 방송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참고로 애 셋이기 때문에 셋이야. 절대 저는 혼자 뭐 죽지 못합니다. 저는요 애가 넷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못 같이 죽어. 죽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건 타살이다. 무조건. 타살이야. 무조건 보검해. 게다가 그 형사 한 분은 마치 영화에서처럼 물이 가슴까지도 얻는 낚시터에서 익사로 난리 아, 났어. 이건 무섭네. 무슨 영화를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예,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사실은 그 시절이 언제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에요. 그때도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죠, 참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시절 하니까 순간 더 박근혜 시절에 네. 목이 잘린 사람 있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섬찟한 시대를 우리는 마치 부자 되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라는 그런 거를 믿고 지냈으니까 얼마나 우리도 어리석은 상황인가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하라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고, 검찰은 이 뭐라고 그러면 무죄라고 그러고 무혐의라고 그러고, 그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권력을 진 집단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그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윤지호 씨가 똑같이 장자연이 본 것처럼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안무를 봤다라고 했는데 예. 경찰에서 체면 수사를 해가지고 너는 보지 않았어. 너는 보지 않았어. 레더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야, 다른 사람 이름이 진짜. 나왔다고 그게 신빙성이 없다 이래서 그럼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점을 치고 체면을 하고 이러면서 항상 수사는 초첨단 슈퍼 울트라 수사 기법을 활용하는 놀라운 조직이죠. 뭐 그렇다고 검찰은 뭐 잘하냐? 검찰은 이 학이 날아가는 그 동네 사건이면 없어. 그냥 다 없어. 근데 또 장자연 사건만 이렇게 터지면 또 반대편에 연예인 사건들이 또 막 그렇죠. 지금 또 그거는 버닝썬 사건이 버닝썬 무슨 뭐, 킴 뭐 다 나오고 있어요. 터지니까 장자연 씨 또 사건이 조금 조용해져 버리고 그렇죠. 윤지호 씨가 제가 알기로 기자회견하는 그날 버닝썬 그래서 사건이 너무 좋은 크게 방에서 터져가지고 살아야 돼. 좋은 방, 노래방 말고. 박사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방 씨하고 지내야지. 황 씨하고 지내면 안 돼. 말짱왕이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정준영 뭐 이게 단톡방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단톡방. 본인은 단톡방에 있지. 나는 호텔방이야. 그러지 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영원히 밝혀지기 힘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사할 의지는 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수사가 종결되겠죠. 아, 그럼 그렇군요. 윤지호 씨가 지금 여러 방송국에 나가서 지금 인터뷰를 계속 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여러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윤지호 씨의 이슈거리가 만약에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다?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또 자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캐나다에 하루에 자살 사건이 10건 이상 아, 그래도 일어나요.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자살 사건이 나 너무 50건 이상 무서워. 일어나요. 왜 왜 카메라 이러세요? 다 돌려서 이 사람들 얼굴 다 찍어. 방송 같이 다 나와. 네. 왜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본인이 그냥 죽으면 혼자 조용히 죽지. 왜 같이 죽자 그래? 셋이라고요. 아니 본인이 죽더라도 돌봐줄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 아, 그런가요? 근데 이 지금 진상조사단에 있는 박준영 변호사로 재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무슨 또- 상글이 뭐. 네 맞습니다. 네. 상글이 그 살인 사건 재심을 성공하신 네. 분인데 그분이 또 밖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진상조사단에 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사건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관계가 아니라 삼해관계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글이 사건 그건 전부다. 놔두고요. 그럼 이분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신변 보호를 그 경찰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평생 해줄 수 경찰로 안 없는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럼 누구 신면 보호를 해요? 지 신면은 지가 아, 보호해야지.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나와서 의미 있는 어떤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용히 살아야죠. 안 그럼 잘리니까. 그래야 잘리신 거예요? 그렇죠. 아. 성기누설 하면 안 돼요.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노예로 살으라고요? 그걸 노예라고 이야기하면 뭐 노예고 그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주인님 만나가지고 잘 지내면 그 노예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아,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건성징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리얼들이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가정력 권선징악. 자 봤지 홍부야 놀부 누가 결국엔 복을 받았고 잘 살게 돼 홍부야. 아니요, 놀부가 부대찌개로 대박 났어요. 이제 알겠죠. 이렇게 된다니까. 놀부가 그렇죠. 부대찌개집으로 대박이 나버렸어. 홍부 심지어 보쌈도 하더라, 보쌈 걔들이. 그렇죠. 홍부 박주건 망했어. 네. 하긴 유비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조조가 잘 살고 그렇죠. 그러네. 근데 어떤 그렇죠. 분이 그래서 공수처를 씁쓸하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끼워 팔기 수법이라고 그러죠. 공수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이 공무원은 지금 검찰 경찰 있는 인간들이 다 거기서 일하지 동엽 씨를 뽑겠어요, 윤양을 뽑겠어요.
그런데 왜 공수처를 해야 되냐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권력기관을 2배, 3배로 늘리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은 더 신나는 거지. 근데 왜 정부에서는 그걸 해야 검찰 개혁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검찰 개혁이 되지. 정부가 검찰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손이 더 늘어나는데. 뭐 어쨌든 다 아휴 더 이상 말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데 뭐 지금 이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아까 얘기했잖아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두 사람 차이가 지금 났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는 두려워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걸로 차이를 정리를 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윤지호 씨가 지금 살아도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매체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나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니까 지켜주러 온 사람이 넌 키를 커서 근데- 잘랐어 죽이긴 여경들이 힘들어. 와서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아니 여경은 뭐 여경들이 어쨌든 뭐 원래- 한 20명 아니 왜 정도 나가면 와가지고. 나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그쪽에서 나가면 가만 안 나갈수록 놔두겠지. 아니요. 진실을 더 얘기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인간 심리라는 게 시끄럽게 하니까 더욱더 그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 1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오늘 일인 것 같고 장자인 일이 아니라 내일인 것 같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질문은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는 진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거. 두 사람의 또 차이가 다른 중요한 게 아니죠. 장자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자살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혼자 죽지 말고 우리 농계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같이 죽자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같이 뭐 같이 하면서 마리텔 혼자 나가면서 뭐 내가 그렇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더만.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 아 저희들은 따로따로 한 분님만 같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알겠어요. 그냥 좋은 네.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네, 근데 개그니까 너무 받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네. 이 장자연 씨는 절대로 자살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장자연 씨가 진짜 자살했느냐, 타살을 자살로 위장했냐. 대한민국은 진짜 알 수 없었거든요. 네. 가장 무서웠던 거 한동안 그 박근혜 그 사건 났을 때 사건들요? 아니요. 네. 국정원 직원 네. 이 자살한 거로 나온 거 자동차에서 죽은 거 국정원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살할 사람도 아닌데 국정원 직원도 자살로 꾸며서 가지고 죽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나라에 우리는 사는데 네. 장자연이 지가 장자방도 아닌 것이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윤지호 씨도 본인이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아우지 탄광을 갈지 오지로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그 불안을 덜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당장 안 자르거든요. 네. 저도 제가 뭐 생식기 운운하고 난리치고 그 비광 아줌마 학교 와가지고 이 황상민 잘라라 그러면서 청장하고 난리칠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지금은 뭐 손을 쓸 수 없지만 기다려야지 이 소리가 나온 거야. 뭘 기다려요? 뭐 기다리지 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관심이 없을 때 썩싹 할 수 있다라는 건 기본이거든. 네, 그래서 권력을 저도 누른 사람. 윤지호 씨가 지금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떠들썩하지만 이게 조용해질 날이 오지 않겠나. 당연하죠. 이거 그때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좀 지금 이 윤지호 씨 네. 떠들어대는 거 몇 가지 이슈만 더 터지면은 그냥 조용히 없. 3개월을 못 가요. 3개월이면 1개월도 못 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벌써 뭐 조금만 터지면 피로도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럴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피로도를 느끼는데 관심을 가지면 더 짜증나고 피로가 생기죠. 윤지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윤지호 씨요? 윤지호 씨 항심서 이거 와서 맨날 방송하라 하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 동엽 씨 대신에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또 일자리를 또 제가 제 입으로 달려고
5월달부터 출연료를 내가 네. 내는 그러게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러게요. 윤지호 씨는 그런데 어차피 한두 달 있다가 캐나다로 다시 가잖아요. 윤지호 씨가 그렇게 열심히 출연하는 거는 본인이 몇 개월 있다가 캐나다 갈 거고, 설마 이 인간들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뭐 해코짓을 하겠냐. 캐나다는 그래도 안전하다. 그 믿음. 배 타고 가세요. 배 타고 배 타고. 더 위험하나? 세월호. 아 이걸 진짜 방송하면 안 된다. 뭘 진짜 방송하면 안 돼요. 지금 배 무슨 타고 얘기입니까? 가라고요. 배 하면 왜 그게 떠오릅니까? 그럼 뭐예요? 타이타닉도 있고 뭐라. 타이타닉이야? 그렇군요. 아, 더 위험하세요? 캐나다 갔다가 비경하고 부딪혀. 안 그래도 요즘 유빙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방송이다. 진짜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네. 아, 절대 아니, 어떻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괜히 오해하고 이상. 아, 오해가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아니, 근데 타이타닉이래. 우와, 진짜. 윤지호 씨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절대 우리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아, 됐어. 오해가 됐어. 아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오해가 아니라. 아, 그럼 손님. 사실을 빨리 이야기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아, 몰라 나는 모르지만 나 이 방송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심하려는 거 처음이다. 네. 와, 나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나 원래 말 안 하기로 맘 먹고 왔다가. 네. 근데 동엽 씨한테 해코지 해봤자 별로 영향가 없어요. 동엽 씨는 술집에 그 술자리 가지도 안 했잖아. 술자리에 가지도 않아. 그렇죠. 네. 그리고 동엽 씨하고 누가 술 마시고 싶겠어. 저는 그걸 불러도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답답하네요. 왜요? 그러면 그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윤지호 씨처럼 위약금 지불하고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뭐 혹시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걸 참고 견디면 언젠가 잘 나가겠지라는 건데, 놀랍게도요, 장자연 씨가 죽었을 때 장자연 씨가 상당히 잘 나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 구준표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자연 씨는 자살을, 내가 처음에 그래서 누군가가 자살했다고 그러고 이 기획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군가 싶어서 인터넷 서치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뭐 무명 신인 배우로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성공의 정점에 있는데 자살을 했고 뭐 그래서 폭로를 했는 뭐 편지를 썼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청부 살인을 당했구나, 살해당했을까라고 상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뭐 미국에서나 뭐 중국에서나 일어났다면 그건 생각, 필리핀에서 뭐 일어났다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청부 살인이 일어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후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상당히 잘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기획사에 있는 네. 이 신인 배우들이 자살한 사건들을 쭉 연결을 시키는 건, 이럴 때 셜록 홈즈 같은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1987인가 영화 봤죠? 덕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죽이고 작살내는 거, 그거 아주 특히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뭐 조선시대 때부터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그래도 왕조시대니까 그렇지만 네. 그래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이후에 네. 그 조봉암 씨 이 처형시켜가지고 죽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죠. 또 어떤 분 그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도 그분도 뭐 본인이 자살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참 황당하거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자살될 리가 없다라고 하고 뭐 이 6월까지 다 그거 했는데도 아무도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 그거 관련된 사람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없잖아. 특히 그게 검찰, 경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권력기관들이 가장 전문으로 하는 일이거든. 어이구, 이러다가 내가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무섭게 지금 보세요. 동엽 씨 표정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게 소심한 동엽 씨 이러잖아요. 네. 엄청 지금 많은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엽 씨 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쭉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진짜 이런 마음이 없는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괜히 이런 소리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왜 그런 소리 했어요? 네, 3명의 아이를 생각하면 조용히 살아요. 근데 박사님 4명인데 왜 떠드는 거예요? 애들하고 사이 안 좋아요? 그러게요. 제가 애들 필요 그러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너무 많으면요 있는지 없는지 이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정신으로 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윤지호와 장자연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지 않고 아까 윤양 뭐라고 질문했죠? 또 다른 장자연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우리는 공소시효 그런 거 없이 끝까지 파헤친다라는 거를 정부에 요청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해야지만 정당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지. 뭐 이데올로기, 진보, 우파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영화 공소시효는 처벌을 못하는 것이 조사를 못하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로 해서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쓰는 수법이. 그렇죠. 그 특히 권력을 가지고 네. 법을 가지고 있는 법을 아는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야. 돈을 벌려고 법을 이용하는. 그렇죠. 빨리 한마디요. 돈을 버는데 권력을 쓰지 마시고 이런 사건을 조사하고 하는데 힘을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가는 밤길을 조심하시고. 네. 또 심하냐 오늘 나. 그러게. 나 혼자 저 밑에 딴 데 되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동서오시는데. 그렇죠.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라는 건 2000년 전부터 그냥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인류의 염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